미세먼지 날리고 사람 냄새 가득하던 그 시절 시장통, 그곳엔 마법사가 살았다. 시커먼 무쇠기계 하나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향기로 코끝을 간지럽히던 연금술사.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던 웃음과 따뜻했던 기억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주워 담아본다. 그리운 그 시절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를 계속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11살 철수의 발걸음은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 마냥 자연스레 시장통으로 향했다. 저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시절 시장 특유의 활기찬 공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외침과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의 흥정 소리가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는 그곳. 철수에게 시장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오후 4시경이면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마술쇼의 무대였다. 책가방을 맨 철수는 시장 입구 모퉁이, 늘 그 아저씨가 자리를 잡는 명당 자리를 흘끔거렸다. 아직이다. 바닥에 눌어붙은 거뭇한 그을음 자국만이 곧 그가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철수는 괜히 근처 전봇대에 기대어 발끝으로 흙바닥을 툭툭 찼다. 주머니 속에는 아침에 엄마 몰래 챙겨 나온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부엌 찬장에서 한 움큼 쥐어온 마른 옥수수 알갱이가 든 검은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 곧 산더미처럼 불어날 상상을 하니 입안에 벌써 군침이 싹 돌았다. 지나가는 어른들은 바삐 걸음을 재촉했지만 철수와 같은 또래 아이들 몇몇은 이미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서로 말은 안 해도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 멀리서 리어카 바퀴가 자갈길을 긁는 특유의 그르륵 그르륵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철수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늘의 마법사는 어떤 표정으로 나타날까? 땀에 전 러닝셔츠 바람일까? 아니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까? 그가 몰고 올 고소한 폭풍 전야의 설렘이 시장 입구의 공기를 팽팽하게 메우고 있었다. 드디어 나타났다. 시장 어기저편에서부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뻥튀기 아저씨의 리어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나무 리어카 위에는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전설 속의 괴물처럼 시커멓고 육중한 무쇠기계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 뜨거운 불길을 견뎌낸 훈장처럼 표면은 온통 거뭇한 그을음과 녹으로 얼룩져 있었고 투박하게 튀어나온 나사들과 압력 계기판은 어린 철수가 보기에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냈다. 아저씨는 익숙한 자리에 리어카를 세우고는 허리춤에 찬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의 얼굴은 기계만큼이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로 검은 숯가루가 내려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연탄 화덕에 불을 붙이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진지하고 경건했다.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가 잠시 코를 찔렀지만 이내 화덕 속에서 붉은 불꽃이 이글거리며 피어오르자 그마저도 설렘의 일부가 되었다. 아저씨는 쌀자루에서 쌀 한 대박을 퍼서 기계 주둥이에 털어넣고는 쇳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뚜껑을 닫고 기다란 쇠막대로 단단히 조였다. 끼익컹 하고 맞물리는 금소금이 시장의 소음을 잠시 뚫고 지나갔다. 이제 기계는 화덕 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달그락 달그락. 기계 안에서 쌀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냈다. 철수는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며 점점 달아오르는 무쇠기계의 옆태를 홀린 듯 바라보았다. 차갑던 금속 덩어리가 붉은 열기를 머금고 서서히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다. 저 단단한 쇠붙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상상은 열기를 타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달그락 시익 달그락 시익. 화덕 위에서 무쇠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최면을 거는 주문 같았다. 그 규칙적인 리듬에 이끌려 장을 보던 아주머니도 짐을 나르던 일꾼 아저씨도 하교하던 학생들도 하나둘 기계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어느새 뻥튀기 리어카 주변은 작은 극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발치에 내려놓고 홀린 듯 돌아가는 검은 쇠통을 응시했다. 기계 밑의 불길은 점점 더 사납게 일렁였고 압력 계기판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향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철수는 침을 꼴깍 삼켰다.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구경하던 꼬마 녀석 하나는 벌써부터 겁을 집어먹고 양손으로 귀를 꼭 막은 채 엄마 치맛자락 뒤로 숨고 있었다. 어른들의 표정에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뻔히 아는 결과 수십 번도 더 본 장면이었지만 터지기 직전의 이 팽팽한 긴장감은 매번 새로웠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시장통의 그 시끄러운 소음들이 순간적으로 잦아드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저씨는 무심한 표정으로 압력계를 힐끗 보더니 이내 결심이 선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 들린 기다란 쇠지렛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뜩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저씨의 손끝과 기계의 뚜껑 사이를 오갔다. 이제 곧이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쿵쾅대며 갈비뼈를 때렸다. 두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 나왔다. 귀를 막아야 할 타이밍을 재며 철수는 숨을 죽였다. 이 순간만큼은 시장에 모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 것 같았다. 다가올 짜릿한 폭발을 기다리는 순수한 공범자들이 되어 아저씨가 쇠막대를 기계의 뚜껑 고리에 단단히 걸었다. 그리고는 호루라기를 입에 무는 대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 시장통의 모든 소음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잦아들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아저씨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자 뻥이요. 우렁찬 외침이 신호탄처럼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철수와 아이들은 어깨를 움츠리며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0.1초 뒤 쾅 마이너스 하는 천지를 개벽할 듯한 굉음이 고막을 때렸다. 마치 작은 대포가 발사된 것 같았다. 땅바닥에 깔린 흙먼지가 순간적으로 튀어올랐고 리어카 주변은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고 하얀 수증기로 뒤덮였다. 그 폭발적인 굉음은 시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졸고 있던 생선가게 고양이를 깨우고 건어물 가게 할머니의 부채질을 멈추게 했다. 하얀 연기는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시장의 천막 지붕을 타고 넘실거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귀를 막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었다. 연기 속에 파묻힌 아이들은 서로의 놀란 토끼 눈을 확인하며 깔깔거리기 바빴고 어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허어로운 웃음을 지었다. 그 굉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시장의 나른함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유쾌한 축포였다. 귀가 멍멍했다. 하지만 그 멍멍함 속으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꽉 막혀 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 그것은 고단한 하루를 보내던 시장 사람들에게 뻥튀기 아저씨가 선사하는 짧지만 강렬한 카타르시스였다. 하얀 김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자 안개 속에서 마법을 부린 연금술사처럼 아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자욱했던 하얀 안개가 걷히자 그 속에서 기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커먼 무쇠기계 주둥이에 매달려 있던 길쭉한 철망자루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다. 철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분명 아까 아저씨가 넣은 건 딱딱하고 볼품없던 옥수수 알갱이 한 줌뿐이었는데 지금 철망 안에는 하얀 목련 꽃송이 같은 강냉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마법이었다.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한 오직 시장통에서만 볼 수 있는 10배 튀기기 마법. 철망 틈새로 아직 채 빠져나가지 못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김을 타고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아, 그 냄새. 세상 그 어떤 향수가 이보다 매혹적일까. 구수하면서도 달큰하고 약간은 탄 듯하면서도 입안에 침을 가득 고이게 만드는 그 갓 튀겨낸 곡물의 향기. 그 냄새는 순식간에 반경 100m 이내의 공기를 지배했다.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아저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철망자루를 풀러 커다란 대야에 뻥튀기를 쏟아부었다. 촤르르르 마이너스 쏟아지는 소리마저 경쾌했다. 갓 태어난 뻥튀기들은 아직 열기를 머금고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햇살을 받은 하얀 알갱이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칙칙했던 회색빛 시장 바닥에 갑자기 하얀 눈꽃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며 그 하얀 산더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굉음으로 놀랐던 가슴을 이 고소한 향기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철수는 그 하얀 더미 속으로 다이빙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꿀꺽 침을 삼켰다. 시각과 후각이 동시에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강냉이를 큰 비닐봉지에 담으려던 아저씨가 동작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계 주변을 맴돌며 입맛만 다시고 있는 참새 같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본 것이다. 무뚝뚝해 보이던 아저씨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갓 튀겨낸 강냉이를 큼지막하게 한 움큼 쥐었다. 자, 얘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아저씨는 맨 앞에 서 있던 철수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철수는 얼른 두 손을 오목하게 모아 그릇을 만들었다. 아저씨의 손에서 철수의 손으로 하얀 강냉이 폭포가 쏟아져 내렸다. 손바닥에 닿는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뜨끈한 온기가 전해졌다. 겨울날 아랫목 이불 속 같은 따스함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고맙습니다. 철수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참지 못하고 강냉이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바사사. 앞니가 닿자마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강냉이가 부서졌다. 그리고 이내 혀 위에서 눈 녹듯 사르르 사라져버렸다. 슈퍼에서 파는 봉지 과자 따위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파신파신하고 씹을수록 구수한 곡물의 단맛이 배어 나오는 천연의 맛. 사카린을 살짝 섞어 튀겼는지 은근한 달콤함이 혀끝을 감돌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저절로 눈이 감겼다. 옆에 있던 아이들도 저마다 한 주먹씩 얻어들고는 볼이 미어터져라 강냉이를 우물거렸다. 서로의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를 보며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가 나눠준 것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넉넉한 인심이었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으며 어린 시절의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다. 철수의 손에 남은 온기가 오래도록 식지 않을 것 같았다. 드디어 철수의 차례가 되었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한 장과 엄마가 챙겨준 옥수수 알갱이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아저씨에게 내밀었다. 아저씨는 무심한 듯 능숙하게 작업을 마쳤고 잠시 후 철수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그 조그맣던 옥수수 알갱이들이 10배 아니 20배는 불어나서 사람 몸통만 한 커다란 투명 비닐 자루를 빵빵하게 채운 것이다. 아저씨가 붉은색 노끈으로 자루 입구를 야무지게 묶어 건네주었다. 자, 가져가라. 철수는 그 거대한 자루를 등 뒤로 돌려 맸다. 덩치는 산만한데 막상 들어보니 솜사탕처럼 가벼웠다. 이 기묘한 무게감의 불일치가 철수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다.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며 세상의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철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등 뒤에 맨뻥튀기 자루의 그림자는 마치 커다란 풍선처럼 보였다.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바스락바스락하는 기분 좋은 마찰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소리였다. 골목 어기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동네 할머니들이 철수를 보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아이고 철수야. 오늘 횡재했네. 그거 혼자 다 먹으려고? 철수는 쑥스러운 듯 희죽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어깨는 잔뜩 으쓱해져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리품을 챙겨 귀환하는 개선장군이 된 기분이었다. 이 커다란 봉지 하나면 오늘 저녁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철수는 빨리 식구들에게 이 마법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 달리기 시작했다.
봉지 안의 강냉이들이 철수의 뜀박질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저녁 밥상은 물러갔고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진 밤이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안방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랫목엔 아버지가, 그 옆엔 설거지를 마친 어머니가 자리를 잡았고 여동생은 벌써 텔레비전 바로 앞 명당을 차지하고 엎드려 있었다. 브라운관 TV에서는 그 시절 온 국민을 웃고 울리던 인기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이때가 타이밍이었다. 철수는 방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거대한 뻥튀기 자루를 밥상 한가운데로 끌어왔다. 자, 개봉 박두. 철수가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붉은 노끈을 풀자 꽉 묶여있던 비닐 주둥이가 푸아마이너스 숨을 내뱉듯 벌어졌다. 그 순간 압축되어 있던 진한 뻥튀기 냄새가 안방 공기를 순식간에 점령했다. 밥배는 따로 있고 간식배는 따로 있다더니 방금 저녁을 먹은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얀 강냉이 산으로 쏠렸다. 아버지는 무심한 척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큼지막한 손을 뻗어 한 주먹 가득 쥐셨다. 어디 잘 튀겨졌나 보자.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는 아버지의 볼이 불룩해졌다. 고소하네. 김씨네 뻥튀기가 실력이 좋아. 아버지의 합격 판정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철수의 손이 바쁘게 오갔다. 텔레비전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과 하얀 뻥튀기가 푸르스름하게 빛났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보다 씹을 때마다 아작아작 소리가 나는 입안의 즐거움이 더 컸다. 특별할 것 없는 밋밋한 옥수수 알갱이일 뿐인데 가족들과 살을 맞대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먹으니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았다. 자루에서 퍼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와 가족들의 오물거리는 소리, 그리고 드라마 대사가 섞여 평화로운 저녁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뻥튀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는 것이다. 분명 한 주먹만 먹으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자루 속을 들락거리고 있다. 혀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그 가벼운 식감 때문에 먹어도 배가 부른 줄을 모른다. 아버지는 아예 베개를 베고 비스듬히 누우셔서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손만 움직이셨다. 동생 녀석은 욕심쟁이처럼 양손 가득 쥐고는 다람쥐처럼 볼이 터져라 밀어넣고 있었다. 야, 천천히 좀 먹어. 다 흘리잖아. 철수가 짐짓 오빠 노릇을 하며 핀잔을 주자 동생은 오빠야말로 내 거 뺏어 먹지 마. 하며 쏘아붙였다. 티격태격하는 남매를 보며 어머니는 그저 웃으셨다. 옛날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보릿고개 때는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랬는데. 뻥튀기를 드시던 어머니의 레퍼토리가 또 시작되었다. 평소 같으면 아, 엄마 또 그 소리 하고 귀를 막았겠지만 달콤하고 고소한 강냉이를 입에 물고 들으니 그마저도 구수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다. 뻥튀기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의 윤활유였다. 입안이 심심하지 않으니 말이 술술 나왔고 함께 같은 음식을 집어먹는 행위는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텔레비전 소리는 배경음악으로 물러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버지가 회사에서 겪은 일들이 강냉이 알갱이처럼 톡톡 튀어나왔다. 줄어가는 뻥튀기만큼 가족들의 밤은 깊어갔고 서로의 이야기는 무르익어갔다. 손가락 끝에 묻은 옥수수 가루를 쪽쪽 빨아먹으며 철수는 생각했다. 이 고소한 맛이 바로 우리 가족의 맛이 아닐까 하고. 텔레비전의 애국가가 끝나고 화면이 치지직 거리는 소리를 낼 즈음 가족들의 긴 간식 타임도 막을 내렸다. 그 거대했던 뻥튀기 산은 온데간데였고 바닥에 납작해진 비닐봉지 안에는 부서진 가루들과 강냉이 몇 알만이 쓸쓸하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배는 빵빵했고 입안은 달달했다. 어머니가 펴주신 푹신한 요 위에 누우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방 안 공기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구수한 탄내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킁킁. 철수는 이불을 코밑까지 끌어올리며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남은 부스러기에 우유를 말아 먹어야지. 행복한 계획을 세우며 철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다. 꿈결 속에서 다시금 뻥이여.
하는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가족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그 시절 11살 철수는 이제 머리 희끗한 중년이 되었다. 시장통 뻥튀기 아저씨는 사라졌고 마트엔 화려한 포장의 과자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가끔 길을 걷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뻥튀기 냄새가 날 때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그 냄새 속에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 시절이,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던 그 하얀 강냉이처럼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리운 시간들. 하지만 기억 속에서 뻥튀기는 영원히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바삭한 소리를 내며 우리를 위로한다. 오늘 밤 꿈에서라도 다시 그 시장통 한복판에 서고 싶다. 귀를 막고 웅크린 채 세상을 하얗게 덮어줄 행복한 폭발을 기다리던 그 두근거리는 소년이 되어서.